안녕하세요. 우주의 정보와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곳, 아카식 알고리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업보를 믿으시나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업보를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업보를 믿든 안 믿든 이 권선징악의 논리를 까르마 업보라는 단어의 의미와 연결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현실에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해 보이는 사람이 승승장구할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고통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부와 재능을 가지고 시작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겠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어. 하지만 정말 우주는 그렇게 단순한 권선징악 시스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악인인데도 성공하고 선한 사람 같은데 무너질까요? 우주의 까르마가 정말 도덕적 판결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까르마 시스템은 오류투성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카식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오해해온 까르마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까르마를 종교나 도덕의 틀이 아닌 데이터 시스템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겪고 있는 반복되는 인간관계, 불안, 결핍, 집착, 두려움조차 징벌이 아니라 학습 알고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까르마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쌓아온 로그 기록이자 알고리즘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삶과 세상을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이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착하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런 구조는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병들고 잔인한 사람이 성공하며 정직한 사람이 무너지는 일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전생의 업보겠지. 우리는 지금껏 까르마를 너무나 인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걸까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 유리한 것을 선, 불리한 것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 선악이 있을까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듯 선이라는 개념은 오직 악과의 대비를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에너지는 사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선의 반대급부의 정보일 뿐입니다. 역사를 봐도 시대마다 선과 악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전쟁이 필요선이고 영웅심이었지만 어떤 시대에는 학살이고 고통이고 악이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금욕이 선이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욕망이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선악조차도
사실 생존과 문화가 만든 상대적 프레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어둠보단 빛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빛은 어둠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슬픔이 있어야 정의되고 사랑은 상실이 있어야 강렬해집니다. 비이원성 우주는 이원성 안에서 작동합니다. 즉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전체 우주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의 대비 구조일 뿐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작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폭력과 범죄를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는 인간이 정한 도덕의 잣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태풍이나 중력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저 작동할 뿐입니다. 어쩌면 카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험과 의식의 흐름을 반사하는 에너지 의식의 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르마는 도덕 재판 시스템이 아니라 훨씬 더 중립적인 우주 운영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본 카르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끊임없이 가치를 판단하지만 우리의 심층 의식은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수집할 뿐입니다. 카르마는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물입니다. 인간의 전두엽은 본질적으로 평가기관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위험한가,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가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생존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원시시대 인간은 위험한 열매와 안전한 열매를 구분해야 했고 적과 아군을 판단해야 했으며 집단 안에서 비난받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두엽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좋다, 나쁘다, 이득과 손해, 선과 악 같은 이분법 구조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층위의 의식 혹은 무의식, 심층 신경계 차원에서는 이런 도덕적 언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층 의식은 무엇이 선한지 보다는 무엇이 반복되는지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경험하면 심층 의식은 그것을 진실이라기보다 강하게 반복된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안정감과 신뢰를 경험하면 그 또한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층 의식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틀린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혐오를 반복하게 되면 자기 혐오 회로가 강화되고 분노를 반복하면 분노 반응성이 자동화되며 불안을 반복하면 불안에 대한 위협 감지 시스템이 과활성화됩니다. 뇌는 반복된 경험을 존재의 기본 상태로 학습합니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의 신경가소성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반복되는 경험은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강화된 회로는 다시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만들어냅니다. 이런 뇌과학적 접근을 통해 까르마를 경험 기반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권선징악적 까르마는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일종의 법정 구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경험 기반 까르마는 우주의 판결문이 아니라 반복된 의식 패턴의 관성에 가깝습니다. 즉, 인간은 반복적으로 경험한 감정, 사고, 행동의 방향으로 점점 더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비슷한 인간관계를 반복하게 되고 계속 비슷한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 같은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우주가 벌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이 익숙한 자신의 패턴을 계속 반복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명상 수련을 통한 깨달음도 도덕적 착함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 패턴을 자각하는 과정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자동화된 반응을 인식하는 순간 처음으로 그 패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까르마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심층의식은 좋고 나쁨보다는 무엇을 반복적으로 체험했는가를 기억하고 패턴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현실은 그 축적된 경험의 방향성을 따라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에서도 까르마는 단순히 행위와 그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이 이것을 도덕적 처벌 체계처럼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삶을 보면 까르마는 벌이라기보다 반복되는 패턴에 더 가깝습니다. 어릴 때 버려짐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자신을 버릴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우주가 벌을 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신경계와 무의식이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일까요? 뇌는 사실 행복보다는 익숙함을 우선시합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익숙하면 그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까르마란 우주의 징벌이 아니라 의식의 반복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전생은 어떤 심판이 아니라 반복되는 데이터 패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가졌던 강렬한 감정, 미해결된 과제, 반복된 습관은 데이터화되어 다음 생의 초기 설정 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너무나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엄청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난이도의 데이터 수집 과정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까르마를 전생의 잘못으로 인해 이번 생에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죄책감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배움이 아니라 형벌로만 해석해 자기 혐오를 영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영혼의 성장이 아니라 처벌로만 받아들이는 대신에 전생을 이전 세션에
학습 데이터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생에 계속 부정적이고 화를 내는 사람은 분노의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그 현실을 감지하는 뇌로 강화됩니다. 반대로 감사와 사랑, 평온의 뇌를 강화하는 사람은 감사와 사랑의 현실을 인식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카르마는 신의 심판이라기보다 의식의 방향성이 축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생을 어떤 판타지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전생에 왕이었어. 난 정말 유명한 존재였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생의 내 스토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왜 지금 이런 성향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극도의 불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특정 공포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처음 접해본 분야임에도 마치 이미 배워본 것처럼 특출난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유전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과학은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직 제공해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단순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흥미로운 증거들이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생을 문자 그대로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각자 어떤 감정이나 성향, 패턴을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삶이란 각자의 그 패턴을 무한히 반복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그것을 자각하고 초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거대한 우주의식의 모든 흐름을 우리는 까르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삶의 고통을 반복할까요? 왜 우리는 같은 관계에서 상처받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며 같은 감정에 중독될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는 익숙한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행조차 오랫동안 반복되면 하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까르마의 핵심입니다. 까르마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징벌적 사건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반복 재생하는 우주 의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반복을 알아차리는 순간 까르마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 반복이 의식화되는 순간 자동 프로그램에 균열이 가고 자동화에 에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명상, 자기관찰, 심리치료, 기쁜 통찰의 관찰자 의식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고통은 우주의식의 복수나 징벌이 아닙니다. 특정 데이터가 편향되었을 때 시스템이 균형을 잡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피드백 시그널 사인입니다. 마치 기계에 에러가 생겨 과열되면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까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까르마를 없애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에 휘둘리던 자율주행 모드를 끄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까르마 주도권의 획득, 즉 인생 알고리즘의 재설계를 뜻합니다. 그럼 까르마라는 운명의 관성을 깨고 어떻게 내 인생의 까르마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까르마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시스템 접근법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까르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벌을 받지 않을까? 업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어쩌면 까르마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 판사체,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까르마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르마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닌 숙달하고 다루어야 할 하나의 삶과 영적인 기술일 뿐이고 주어진 대로만 살아야 되는 징벌이 아닙니다. 기존의 기본 시스템 위에 내가 원하는 삶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까르마는 성과 악이라는 상대적 이분법에 갇혀 있던 차원을 넘어 전체 우주 시스템을 조망하는 관찰자의 차원으로 의식의 패러다임 이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깔린 까르마라는 낡은 소스 코드를 지우고 알아차림과 명상을 통해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까르마는 없애야 할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의식이 한 단계 더 정교해지기 위해 거쳐가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 우주의 프로그래머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인가요? 전생이 존재하든 아니든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 감정, 집착, 두려움, 관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다음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벌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는 오직 우주의식의 확장과 체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당신이라는 시스템이 더 정교한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 불러오고 구동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선과 악을 넘어 벌과 보상을 넘어 우리는 어쩌면 의식의 학습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까르마란 그런 학습의 흔적일 뿐입니다. 까르마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의 감옥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식의 지도이자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제 왜 나에게 이런 형벌이 내렸을까라는 질문 대신에 이 데이터가 내 우주의식 알고리즘에 어떤 길을 알려주고 어떤 진화를 가져올까를 질문해 보고 성찰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까르마 업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작은 패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긍정적 데이터를 확산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까르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아카식 알고리즘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아카식 기록을 완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재설계하는 시간, 아카식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의식과 현실의 경계를 탐구하는 아카식 알고리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